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자를 바꿔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이 보통 사람들의 팔자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꿔서 또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아니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제 3탄이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네. 팔자 받고 부자 되고 네. 그 성공과 행복의 개념 항상 네. 얘기하지만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은 있어줘야만 그걸 유지하기가 쉬운 거죠. 아주 진짜 부자, 정말 큰 부자가 더 행복할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행복할까? 글쎄요.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부자들 중에서도 크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뭐 또 어떤 그 연구 결과 같은 거 보면은 오히려 부자보다 부자가 아닌 부자에 가는 사람들 그들이 더 행복지수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네요. 실제 그런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봐도 선진국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상당히 가난했다가 네. 이제 막 가난을 벗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상당히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행복이라는 감정,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 그리고 행복이라는 자체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가지고 있는 과정 혹은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상태 속에서 그 만족하면서 감사함을 감사함을 가질 때 이렇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행복은 잔잔을 가죠. 근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 행복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복은 또 행복인 거고 부자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보통 사람 팔자 받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뻔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일반 성공학 강사들이 하는 내용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지난번에 총 12가지 중에서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4가지를 알아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4가지를 알아보고 오늘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지금 9번째 한번 화면을 봅시다. 이게 우리 속에 나를 갖고 오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나라는 얘기 참 중요한데요.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상대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네. 자, 세상은 정말로 상당히 급변합니다. 제가 지금 엊그제 고등학교에서 그 미래라는 주제, 그러니까 미래 세상, 변하는 미래 세상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꿈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얘기한 것도 우리 얘기한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우리 미래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미래예측학 박사지만 미래가 2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서양에서 보는 미래, 동양에서 보는 미래. 주로 서양에서 보는 미래학은 사회 현상을 얘기합니다. 변해가는 현상. 네. 과학이나 우리 삶 터전이나 생각과 행동가 변해갑니다. 우리 지금 세월이 지금 갈수록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마인드입니까? 아니면 개인주의입니까? 지금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하죠. 사실은 개인주의를 가다 보니까 네. 더욱더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미래를 가면서 가장 많이 변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사람 인간관계와 다음에 소통 문제 그리고 거주지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인간관계도 예전에는 컴퓨터라든가 TV나 이런 것도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여가를 보내거나 하기 위해서는 천상 누군가하고 어울려야만 가능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전혀 아무도 없어도 네. 그냥 컴퓨터 한 대 있고 TV 있고 하면은 그걸로써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전혀 하질 않습니다. 소통하더라도 어떤 인터넷 공간 속에서 하다 보니까 하다가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 속에서 어울려 있다 보면은 서로 좀 약간 어떤 내 행동에 대한 반응이 있고 이게 잘못되면 회복하기 노력도 해줘야 되고 네. 한 번 또 관계가 잘못되면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공간들은 한 번 하다가 관계가 문제 생기면
그냥 거기 관계에 빠지면 그만이에요. 빠지고 다른 데로 가는 그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가상현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좀 사고 자체가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이 나의 개념,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 나라는 개념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더불어 있는 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거의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 문화의 개념, 지금은 뭐 또 그렇고, 우리 부동산, 특히 시청자 여러분, 또 오늘날 집에 대해서 민감하죠. 무조건 집 한 채는 장만하고 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미래학자들이 보는 개념에서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는 집이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집의 개념도 상당히 작아지고, 뭐 모바일 하우스 같은 개념이 돼가지고, 잠시 머무르고 떠나는 개념에서 맞아요. 모든 것도 움직입니다. 결국은 뭐냐? 자기 개인의 공간들을 잠시 가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걸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 갑니다. 뭐, 그래, 특강에서 제가 이제 그 담당하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정말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학생들이. 뭐 기숙사 같은 경우 같이 모여서 공부합니다. 그럼 좀 더 관계가 좋아지기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같이 모인 그 상태가 결국에 또 경쟁의 구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상대를 이겨야지 내가 간다. 뭐 경쟁,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오직 나, 네. 상대는 눌러야 할 대상, 밟아야 할 대상,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공부 잘한다? 나머지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네. 즉, 같이 더불어 움직이는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만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TV 보십시오. 선생님은 요즘 우리의 조금만 다좀 뭐 무슨 그 후시티, 무슨 직접 말하자면 무슨 뭡니까? 그 연고? 네네. 우리 아이인데, 내 아이인데, 애가 하나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잘못되면 남의 아이는 관계없고 내 아이인데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모든 것 속에서 오직 나, 물론 내 아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결국엔 살아가는 환경이 누군가의 아들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강조하되 그냥 나가 아닌 우리 속에 나가 돼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내 자신도 내 자식도 결국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 논어에 보면은 그런 얘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논어에 보면은 그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어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화의부동이라는 얘기는 조화롭다. 군자는 그래서 군자라는 것이 서인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찌 보면 지금 말로 해석한다면은 현명한 사람, 네. 지성적인 사람, 올바른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는 조화롭다. 누구에게도 조화롭다. 그런데 같지 않다. 그게 뭐냐? 조화롭게 움직이는데 그냥 편짜가지고 그거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반면에 소인배는 조화롭지 못해. 근데 금방 똑같아져가지고 움직여. 어디 모임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관계없이 갑자기 막 언니 동생 그냥 하루아침에 만나 친하게 하면서 물론 그럴 수 있다. 나쁘다는 네. 게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지 좋은데 그러면서 그냥 작은 것까지 똑같이 따라하고 막 해서 거기에 똑같이 되다가 조금 있으면 또 싸웁니다. 서로 싸웠다 뭐 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조화로운데 똑같지 않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든 노동자가 됐든 네. 너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네. 부채없지만 아니면 뭐 작가가 됐든 어떤 분야 서로 다르지만 그들과 어울릴 때 다른 속에서도 같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조화입니다. 화입니다. 그런데 어울릴 때는 어울리되 내 각자의 개성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하고 어울리면 존중해주고 어울리는 거지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되거나 내가 저 사람 똑같이 안 된다고 씩씩거리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네. 그걸 인정하면서 어울린다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지혜인데 요즘 보통 보면은 편당이라고 하죠. 그냥 딱 하면 저 사람 조금 쓸만하다 싶으면 따라서 그 사람 행동까지 막 따라하고 모든 습관까지 취미까지 맞춰가면서 똑같이 어울려서 무리가 되려갑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또 이익이 안 맞으면 금방 또 뒤돌아서 욕하고 어쩌면 정치나 사회나 다 그렇게 움직이죠. 어쩌면 옛날에 얘기했던 그 공자의 그 군자는 그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는 얘기가 어쩌면 상당히 그 가슴에 이렇게 사무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자 우리 속에 나를 가꾸되 우리 속에 난 겁니다. 마지막 보면 나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속에 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지금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특히 학부형이 되고 이제 젊은 층이 학부형이 옵니다. 애가 하나 내지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만 불이익이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당장 쫓아가서 내 새끼를 누가.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잘 나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애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집에서 잘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다칠 때도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흉터 낼 때도 있습니다. 찢어질 때도 있고 어디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단 그것이 치명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 정말로 어떤 그 절대적인 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절대 권력에는 절대적인 불합리한 거에 생긴 게 아니라면은 애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런 실수, 조금 불이익, 조금 다치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너그럽게 보면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더불어 우리 속에 나가야 됩니다. 즉 주변에 사람이 없이, 즉 들러리가 없이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우리 석가리즘에서 얘기하듯이 누구는 항상 주인공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도 주인공이 됐다가 들러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는 나를 강조하고 내가 중요하되 주변과 더불어서 그 중에서 강조되는 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 인정해 주시고 우리 속에 나를 갖고 가져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보는 지혜를 갖춰라. 한번 이제 화면 봅시다. 멀리 보는 지혜. 보통은 보면은 세상이 워낙 바삐 변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어디서 모임이 있다? 간다 치는데 저거 만나면 당장 누구라도 만나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물론 아하. 현실 여건에서 뭐 회비도 내고 뭣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 뭐 상가집도 연락이 왔는데 딱 보니까 이 친구는 별로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바쁘다는 핑계가 간다고 이렇게 가리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이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 하듯이 그 흐름은 모른다. 지금 네.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만약에 오늘 내일 몇 달 내에 끝난다라면은 굳이 뭐 이렇게 아쉽고 내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짧은 게 아닙니다.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좀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가 보는 것 같고 애매한 것 같아도 더 큰 흐름을 보고 움직여 주십시오. 제가 한 얘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떤 거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이로운가 불리운가 이걸 기획을 따진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큰 이익이다. 진짜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옳은가 그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아하. 지금 판단할 때 옳은가 그른가 내가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하면서도 옳은가 그른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진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이 참 어떤 것들은 명쾌하게 구분이 되는데 어떤 것은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모른다.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보는 방법이 내가 뭔가를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잘 모르겠다 판단할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될 때는 일단 옳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있다, 내가 뭔가 행위를 하고 싶어. 네. 근데 우선 이것이 판단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이것이 일치될 때는 일단 옳은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집단의 이익이 일치될 때 그 집단의 이익 자체가 더 큰 집단의 이익하고 문제가 된다면, 즉, 그 회사의 이익이 그 업계 전체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전체 업계 이익과 조화될 때, 그리고 그 업계 전체 이익, 예를 들어 전자라면 전자 네. 전체 이익이 누구는 더 큰 집단, 국가라는 큰 집단의 이익, 그 집단과 이익을 따져봐서 그 집단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일단 옳다고 볼 수 있으면 최소한 옳지 않아도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 시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가죠. 물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대사회가 너무 개인주의가 지나치다 보니까 네. 개인주의 아니면 집단은 집단이규지 가족끼리 작은 단체끼리 뭉쳐서 똘똘 뭉쳐서 그 애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옳고 그르의 판단은 그런 겁니다. 우선 개인이지만 개인과 조금 나은 집단, 더 큰 집단.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취하는 것. 지금 일본에서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돈을 갖다 자기 거라고 해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주변 국가라든가 전체 세계의 흐름에서 그 이익에 반대가 될 때는 그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렇게 판단한다라면은, 자, 이 말 듣고 나서 어떤 분이 무슨 성인군자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이기주의자 혹은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은, 즉, 당장에 올해, 이번 달만 생각한다면 이게 아니지만 인생을 지금 길게 살 것인 거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자식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점도 긴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고 좀 성공을 끌고 가게 한다면은 바로 판단할 때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좀 더 큰 흐름을 보고
옳은가 그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 거고 바로 눈앞이보다 멀리 보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개인이 있고 예. 집단이 있다면요. 물론 예. 양쪽에게 다 득이 되는 행동이라면 좋겠지만 예. 집단은 아주 좋게 일이 일어날 텐데 나 예. 자신은 조금 희생이 필요하다. 예. 하지만 이게 옳은 것 같다 하면은 실천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건 있죠. 집단의 이익이 되는데 나한테 완전히 손해다. 네.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허. 자, 나라는 개념 볼 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이 아니라 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회적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하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서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으면 네네. 사회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경대, 물론 그렇다고 너무나 큰 손실을 감안한다고 그건 아니겠지만 작은 희생을 한다. 어떤 집단을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그 집단 속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네. 단 이 보상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상을 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상은 우리의 계산대로 계획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내가 피해가 없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 뭔가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더 큰 집단의 이익이 되는 거라면 그것이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하라 이겁니다. 어허. 그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형태든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봅시다. 자신만의 때를 찾으라. 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든 이제까지 모든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때가 맞지 않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만의 때, 나아갈 때, 물러갈 때라는 지혜. 네. 그 인생에는 몇 가지 리듬이 있다겠죠. 크게 볼 때, 자, 60년을 주기로 흘러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 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60년 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는 게 있죠. 왜? 음생 60갑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는 120년이나 600년 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10년 주기 석화 리듬이라는 게 있다겠죠. 네. 바로 이렇게 10년 주기 석화 리듬을 통해서 자신만의 때를 찾는 것. 자, 아무리 노력해도 자, 이제 내가 이런 걸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나나 나 자신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와. 이거 발장 들어오기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바로 석화 리듬의 겨울이라든가 네. 혹은 봄이라든가 더 큰 흐름 120년 주기나 60년 주기 같은 것이 안 좋을 때는 봄에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포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뭔가 얻으려고 어설프게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이럴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때를 기다리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신만의 때를 찾아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은 자,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자기 분수를 하라는 거죠. 네. 분수라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 분수, 내 팔자를 정확히 알고. 왜? 우선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지 바꾸죠.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 알 수 있게끔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또한 내 가까운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도 항상 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멘토, 스승을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 멘토와 스승은 그냥 산에 머리 깎고 와서 그 스승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후견인일 수도 있고 후원자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간 분도 후견인도 뭐 멘토가 되기도 하고 네. 사회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지만 인격이 훌륭한 분 이런 분도 멘토가 되고 지금 정말로 그 인생을 정말 어렵게 사시면서도 바른 마음을 가진 분도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는 한 명에도 좋고 여러 명에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서 많은 사람들 가급적이면 멘토로 삼으십시오. 근데 멘토로 삼는데 무조건 어떻게 삼습니까? 문제 멘토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문제가 네. 있습니다. 자, 훌륭한 스승은 여러분들 찾아다녀야 됩니다. 물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운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운 자체는 우리가 운명은 정해진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게 공존한다겠습니다. 그럼 온다는 건 뭐냐? 여러분에게 주변에 오는 겁니다. 근데 와서 여러분에게 직접 스승의 역할을 내가 해주겠다고 자체에서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운이 아주 좋을 때는 그렇게도 옵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뭐냐? 내 운이 허락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취하고 안 취하고는 내 선택인 겁니다.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잘 눈 뜨고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떨 때 내 운이 좋을 때와 있을 때도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면 그 많은 멘토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들, 운이 조금 약할 때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훌륭한 사람들, 멘토도 많이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작은 성의도 표하고 인사도 표하면서 여러분 멘토를 골라줘야 됩니다. 네. 유명하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가보셔서 몇 번씩 만나보면서 이분은 진정한 내 멘토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마음을 정하시고 때때는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전화 드리면서 정하십시오. 후견인이 됐든 정신적, 물질적 후견인도 좋습니다. 네. 정적 후견도 좋고 멘토를 정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는 인맥입니다. 한국 사회뿐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어떤 인맥 속에서 움직여갑니다. 그렇죠. 인맥의 불합리함을 끌어집어 가는 것이 인맥이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맥 관계는 뭐냐?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불합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나 불이익이 빠질 수 있을 때 바로 이런 멘토들은 중요한 구원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멘토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멘토를 구하는 것, 찾는 것, 이것은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혹시 예. 가족들도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어허. 가족 중에 훌륭한 분 멘토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아빠, 엄마, 아버님, 어머님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멘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형이나 동생 누구든 될 수가 있습니다. 멘토는 하나가 아닌데 여럿을 구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분야별로 구합니다. 정신적 지주 어떤 것 이렇게 아하. 여러 곳으로 멘토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멘토를 구하는 것 이것들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힘들 때 의지도 되고 나를 정확히 체크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성공하고 팔자 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성공한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한다고 해서 당장 성공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12가지 방법을 다 실천한다면 이건 무조건 부자 되고 성공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근데 다는 못해도 대부분 실천해도 틀림없이 여러분 지금 삶보다는 월등하게 나아질 겁니다. 네. 최대한 많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노력하더라도 지금의 삶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12가지 방법 실천해가지고 조금 더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부동산도 팔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간다고 무조건 좋은 데만 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요하죠. 매매를 해줘야 제대로 이렇게 그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고 네. 또 자녀분들 결혼시켜야 되는 분들 있죠. 자, 무조건이 아니라 그리고 또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징그럽게 막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콩깍지에도 유의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자녀의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뭐 이런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마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음 시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 부자 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팔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노하우들에 대해서 오늘 3번째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뻔한 내용이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절대 뻔한 내용이 아니고요. 또 당연하다라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그 당연한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무엇보다 실천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재미있는 좋은 강의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팔자 바꿔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